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는 경영지원 노트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표준정관 핵심 체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주식과 주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지금 제가 여기 1000만 주로 넣어놨는데요. 이 1000만 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발행을 해놔서 나중에 변경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00만 주로 좀 진행을 해놨고요. 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인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좀 넉넉하게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수권 주식수라고 좀 부르기도 하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총수는 넉넉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정관 변경과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변경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주의 금액입니다. 한 주의 금액은 보통 5,000원으로 많이 설정을 하고 계시고요. 이 한 주의 금액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니까 꼭 정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원래는 이제 균일하게 100원 이상으로만 발행을 하셔도 됩니다. 100원 이상으로 발행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좀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통 5,000원에 만주, 이 정도가 그냥 보편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5,000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액면이 없이 주식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무액면 주식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도 있는데요. 이 무액면 주식은 그 발행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사회에서만 결의만 해주시면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주들이 주주 발행 총액을 이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장점이 좀 있고요. 주식을 분할하거나 병합 시에 액면가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등기하거나 어떤 이런 자금적인 절차 및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회사가 임의대로 자본잉여금 같은 부분들 좀 높게 책정해 가지고요. 실제 있는 자본보다도 좀 과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니까 회사의 좀 신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주식 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통 저도 이게 법인 설립 과정을 좀 오래 해봤지만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시는 대표님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입니다. 이 발행한 주식은 저희는 4만 주로 하고 보통 주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넣어주시고요. 사실상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주에 100원 이상 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주에 100원 이상 만주가 발행이 되시면 100만 원인 법인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증자, 자본을 늘리는 증자나 자본을 줄이는 감자 같은 상황에 있어서 주식수가 변경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경은 변경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최종 주식수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정관에 일치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서 발행된 주식의 수가 가장 중요하다. 요것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식 및 주권의 종류입니다. 주식은 보통 주식으로 하고 기명주식이고, 주권은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만 주권으로 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5000주권으로 많이 발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금의 자본 전입인데요. 준비금에서 자본으로 전입되기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해야 될 건데 그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회사의 경영에 상에 필요하거나 또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위해서도 자본 전입이 가능하다. 요 문구가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금 납입의 주체에서 주주는 자기가 주식을 이제 소유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그 주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걸 지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회사에 자본이 안 들어오면 회사에 또 이렇게
그 일정상의 차질을 미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약정된 기일에 주금을 바로바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주 인수권입니다. 신주. 그래서 주주는 자기가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조항이시고, 하지만 비례해서 받을 권리 외에도 그 다음에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신주를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이 상법상에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우류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주식예탁 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주주가 아니더라도 신주를 발행해서 배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또 상실하거나 또 이렇게 단주가 발생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신주의 배당 기산일입니다. 그래서 신주의 배당 기산일은 신주에 대한 발행한 연도가 발행한 걸로 보셔가지고요. 그 기일이 잡히는 게 중요한 거는 그게 인정이 돼야 그 다음 연도에 배당이 나올 때 이 신주에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행한 연도, 영업연도 말까지 발행된 거는 신주에도 배당이 발생한다라는 조항을 넣는다는 의미고요. 이 신주는 시가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발행가가 돼 있지만 시가로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발행가는 5,000원이지만 현재 시가를 따져보니까 5만 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주를 5만 원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권의 명의 개서입니다. 주식을 양도하시게 되면 구소유주하고 신소유주가 발생을 할 건데요. 그분들이 이제 명의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고요. 명의 개설을 청구할 때는 회사의 청구서에 주권, 자기가 보유한 주권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이나 유증, 계약 이해의 사유로 명의 개설을 청구하셨을 때에는 본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된다라는 조항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명의 개서 대리인을 갖다 둘 수가 있고, 그 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을 좀 재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을 재발행할 때는 만약에 주식의 권리를 갖다 상실했을 때는 그 판결 원본이 좀 필요하시고요. 주권이 훼손됐을 때는 훼손된 내용을 갖다가 첨부하셔야 되고, 또 주권의 분할이나 병합을 할 때는 그 주권을 첨부하셔야지만 주권이 재발행될 거다.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주권의 명의계산하든지 재발행을 하게 되면 소조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건데 이거 납부하셔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주 등의 이제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이런 신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명의계서 대리인을 아까 이사에서 선임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신고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시면 된다는 조항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입니다. 주주 명부의 폐쇄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주권, 의결권입니다. 그럼 주주총회에서 내가 한 표의 그 주식의 가치를 갖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그 다음에 그 폐쇄한 이후에 발생되는 주식들에 대한 부분들은 의결권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대한 명시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 결산기니까 12월 31일까지 주주로 있으셨던 분들이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주총에서 그 권리를 갖고 의결을 행사를 한다.
뭐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12월 31일까지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이후 12월 31일자로 주주 명부가 폐쇄된다. 뭐 요렇게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총회나 뭐 기타 소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사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그 주주 명부를 폐쇄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사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선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2주 전에 공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입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이면 이제 뭐 대표님들이 주식을 갖고 있거나 또 다른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을 회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주들의 주식을 이제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이 더 받아갈 수 있는, 좀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좀 엄격하게 관리하는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각각 전문가들하고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그다음에 목적과 절차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시트에 보시는 이 자료들을 보실 때에도 자기 주식의 취득에 대한 부분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면 요거는 본점에 6개월간 비치를 해놔야 된다. 근거 자료를 6개월간 비치를 좀 해둬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가액은 그 해당 영업연도에 대차 대접부 상의 순자산을 넘지 못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도 자기 주식을 많이 해가지고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정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이런 것들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결정해놔야 되겠죠.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되고요. 취득의 방법도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관에.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한 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이나 산정 방법, 그 다음에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에서 60일 범위 내에서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명시를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취득의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 처분할 주식의 처분 가액과 납입 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도 명확히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 주식 취득은 주주 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을 좀 도모하는데 좀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이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실현을 하셔야죠. 그 부분을 좀 넘어가면 우리가 말하면 다시 돌려내야,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실 수도 있고 소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매입한 주식을 소각을 해버리게 되면 일정 누군가에는 또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각에 대한 절차 부분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과세관청에서는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게 진정한 매각 거래인지 뭐 가지급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툴이 아닌가 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절차를 좀 잘 지키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기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좀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지만 사실은 정관이 없으셔도 되거든요.
상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없어도 되지만 많은 우리 경영 컨설턴트들이 자기 주식 부분이 없는 정관은 오래된 정관이다. 아니면 좀 미흡한 정관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요새는 보통 거의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넣어놓고 있다는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소각은 이사의 결의로 소각할 수가 있다. 이 정도 문구가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식 양도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갖다 양도하는 거는 원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보유 주식을 타인에게 맡겨놓았는데 이 맡겨놓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의 비율이 얼마에 따라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회사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주식 양도의 제한은 일반 우리 소규모 중소기업 또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운영하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 제한을 걸어놔서 이사의 결의가 없으면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좀 넣어놓는 게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회사의 그 지분 구조나 경영권에 대한 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 주식 양도의 제한 규정은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넣어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이전은 뭐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회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을 날인하고 이 주권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셔야 그 사람의 소유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주식과 주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회사는 어차피 자금을 조달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이 주식을 소유한 거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는 그 의결권, 결정권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또 회사에다가 이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또 주식을 발행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경영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표준정관 해시탱크 2장의 주식과 주권은 좀 자세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 표준정관을 활용하셔도 좋겠지만 대표님들이 좀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좀 여기까지만 마치시고요. 3장 사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